자, 이제 극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앞에서 이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인 어떤 다항함수들의 극점은 미분계수가 0인 지점에서 발생한다. 물론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4개의 그래프가 전부 뭐예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요. 즉 도함수가 함수값이 0인 지점인데 얘는 극대죠. 얘는 극소고 극대 극소의 정의 이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얘는 극대도 극소도 아닙니다. 증가 상태인 점이죠. 얘는 마찬가지로 극대도 극소도 아니에요. 감소 상태인 점이죠. 그러니까 f'x가 0인 지점을 찾게 되면 어쨌거나 극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뭘 보셔야 된다는 얘기냐면 f'x가 0인 점의 좌우에서의 부호 변동을 보셔야 돼요. 도함수의 부호 변동. 여기서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양수에서 양수로 변화가 없고 이 경우도 음수에서 음수로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이 0 되는 지점을 찾은 다음에 부호가 변동되면 극점이고 부호가 변동되지 않으면 극점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f'x를 구합니다.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되죠? f'x가 0이 되게 하는 모든 x를 구합니다. 그런데 f'x가 0이라는 것은 일종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고등수학 상에서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연습을 했던 거고요. 세 번째, 2의 x의 좌우에서 즉 방정식의 실근의 좌우에서요. f'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인 거고요. 조금만 당길까요? 그리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인 거죠.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극대도 극소도 아니고 이런 점들은 증가 상태에 있거나 감소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극값을 이용해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라고 했는데 이제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미분 활용 극대 극소와 미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미분 활용의 전부인 게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게 되면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최대 최소의 미분이나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이나 속도 가속도와 미분이 좀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만 되면 미분이 다 되는 거죠. 미분 활용 내용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자는 게 아니에요. 대충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자는 거죠. 그걸 개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충 비슷한 그래프여도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이 뭐냐면 극점 그리고 도함수의 함수값이 0 되는 지점 극점 아니어도 그리고 뭐 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제대로 좀 표현을 해주셔야만 개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자세히 그릴수록 좋긴 좋은데 늘 그래프를 자세히 그리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만큼만 자세히 그리시면 돼요.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는 문제마다 다른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그래프의 개형을 구할 때 최대한 자세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실제 문제를 풀 때마다 그런 짓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만큼만 자세히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냐? 첫 번째, f 프라임 x를 이용하여 함수 fx의 극점을 찾습니다. 이때 극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자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극점 말고 극점 아니어도 도함수의 함수값이 0 되는 지점도 같이 찾으면 더 좋아요. 두 번째, 극점을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하시면 되고, 매끄러운 곡선인 이유는 미분 가능인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x절편과 y절편도 같이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x절편과 y절편은 뭐 물론 개념상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개념상 약간 대응되는 느낌이잖아요. x절편과 y절편 짝을 이루는 느낌인데, y절편 찾는 건 되게 쉬워요. x에 0 넣으면 되니까. 근데 x절편 찾는 건 y에 0을 넣게 되고, y에 0을 넣게 되면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은 교육과정 내에서 항상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상에서 항상 풀 수 있었던 이유는 풀 수 있는 형태만 줬기 때문이고, 풀 수 없는 형태를 주면 못 구합니다. 인수정리에서 인수가 안 찾아지면 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엑셀편 표현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값을 못 찾더라도 그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이 정도만 찾아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근의 존재를 구간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실근의 존재를 구간으로 확인하는 거 어디에서 했었냐면 함수의 연속의 사이값을 정리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x절편을 찾기 어려운 경우 사이값의 정의를 이용하시면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사이값 정의 이용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은 이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계도함수라고 하거든요.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이계도함수라고 하는데, 이 이계도함수는 실질적으로 미적분의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이계도함수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어차피 미적분을 배울 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학2의 미분 활용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속도, 가속도 하면 미분이 나오는데, 가속도가 위치 함수의 이계 미분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이계도 함수가 수학2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계도 함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뿐이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계도 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니까, 그러면 fx의 입장에서 보면 변화율의 변화율이거든요. 그러면 미분이라는 게 결국은 변화율을 이해하는 개념이니까, 변화율의 변화율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미분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좀 관찰을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극점을 찾으려고 하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나 3차 함수 나오니까 도함수의 그래프를 모르는 경우가 잘 없어서 수학2에서는 이 내용을 거의 쓸 일이 없긴 할 거예요. 없긴 할 건데, 그래도 그냥 여러분의 미분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관찰을 해보긴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함수 fx에 대하여 f'x와 f'x가 존재한다는 말은 두 번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계속 미분이 가능합니다. f'a가 0일 때, 보통 극점 찾을 때는 이제 f'a가 0이니까 a의 좌우에서 f'x의 부호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f'x의 부호를 보려면 사실상 그래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f'x의 그래프를 잘 모르겠을 때, 물론 수학투에서는 그런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을 때 이계도 함수를 이용하는 건데, 자, 저기 위에 그림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가 연장해서 표시해 보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 음의 값을 가지면서 점점 뭘로 바뀌고 있어요? 양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f'x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놈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f'x가 증가한다고 하면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한 얘의 부호가 뭐겠어요? 양이겠죠. 그쵸? 아, 그러면 내가 f'A의 부호를 알 수 있다면 이 f'A의 부호를 구해봤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양이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지점이면 극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fx는 A에서 극소가 됩니다. 같은 이유로 f'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번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f'A가 음수라는 것은 f'X가 음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f'X가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f'X가 감소한다 라는 건 처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고 꽤나 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서 0도 됐다가 음이 된다, 이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접점들을 이으면 이런 형태의 곡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위로 볼록인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fx는 위로 볼록이면서 접선의 기울기 0이면 극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a에서 극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A마저 0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는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판정 자체가 불가능이 아니고 이 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에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보거나, 물론 보기 어렵겠지만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건 미적분에서 얘기하죠. 어쨌거나 안 된다는 거. 이걸 쓰는 건 f'A가 양수이거나 음수일 때 쓰는 거다 라는 얘기고, 재미삼아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극점 판정할 때. 딱히 할 것 같진 않지만. 자, 이제 진짜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뭘 좀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그 정역 전체에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간주했을 때 실수 전체잖아요. 그럼 실수 전체라고 하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되잖아요. 어디로 가죠?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가겠어요?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fx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저 위쪽 어딘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 아래쪽 어딘가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건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정도만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그리면 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 음의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를 생각하셔가지고 x축의 좌측을 멀리 갔을 때, x축의 우측으로 멀리 갔을 때 그래프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먼저 예측을 좀 하시고요. 나머지 이 사이에서 일하는 일만 알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뭘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분을 해봅니다.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리고 0 된 지점도 찾아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부호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의 형태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겠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잖아요. 이때 여기는 부호가 음이에요. 여긴 양이고 여긴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면서 얘가 지금 y는 f'x의 그래프예요. x는 1이라는 지점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면서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극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x는 2라는 위치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면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극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뭐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개념서에 보시면 증감표, 소위 증감표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을 보여줄 텐데 증감표가 꼭 필요하냐라고 하면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증감표예요. 아시겠죠? 예. 도함수의 그래프의 부호를 읽으시면 증감표가 특별히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증감표 없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극소값은 계산하셔야겠죠? F1은 얼마예요?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1 나오네요. F2는 얼마죠? 2를 함수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2 나오네요. 네. 그래서 1,1을 극소로 갖고 2,1을 극대로 갖는 형태의 그래프예요. 자,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때 정확한 그래프 필요 없다고 했어요. 대충 맞으면 돼요. 자, 봐봐. 내가 그릴 때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음의 무한대면 양의 무한대니까 양의 무한대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무한대는 음의 무한대니까 음의 무한대를 향해 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한 값이 1,2하고 2,2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1,2에 대해서 극소를 찍어야 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2,2 조금만 낮출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극소를 찍고 2,2가 좀 가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곡선의 모양 때문에 그런 건데 모양 좀 예쁘게 나오게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형태의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방금 이 그래프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절편도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6이죠. y절편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급격하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이렇고. 그 다음에 x절편 표시를 찾으려면 이거는 0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0을 찾아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보시면 되냐면 3을 그냥 넣어봐요. 갑자기요? 예. 네. F3을 구해보면 3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4에다가 81이죠. 그럼 27인가요? 네. 27에다가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3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이라는 게 여기 있다는 것만 표현해주면 여기가 2일 거기 때문에 x절편이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2와 3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되게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문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구간으로라도 x절편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비율을 늘 맞춰 그리기는 어려워요. 그래프가 생각보다 급격하게 변동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2인데 이만큼이 6인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래프가 굉장히 좁은 구역에서 크게 요동치거든요. 그러면 실제 가깝게 그린다고 해도 그 그래프를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그리시고 예를 들어서 6이 그냥 2보다 위에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래에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이 정도의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2번 그래프 볼게요. 근데 1번 그래프를 보시면 극소도 있고 극대도 있잖아요. 그럼 3차 함수는 극소도 있고 극대도 있는 겁니까? 항상? 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찌 보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대부분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 형태이지만 없는 것도 일부러 문제에 넣어놨거든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문제는 이제 교재에서 많이 푸시게 되니까 조금 더 많은 사례는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미분을 시도를 해요. 그리고 이거 인수분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뭐 얘 그래프를 안 그려도 부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저는 그려 볼게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1이고 그러면 부호 자체가 양에서 양으로 가는 거죠. 0일 때 잠깐 있었다가 양에서 양으로 가는 거니까 증가하다가 마저 증가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한 좀 생각해봐요. 음의 무한대로 가면 음의 무한대죠.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양의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떤 느낌으로 그리시면 되냐면 제가 이 점은 극점은 아닌데 그냥 이 값 구해놓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F1 구해봐요. 얼마 나오죠? 2 나오나요? 그쵸? 예. 그러면 뭐 여기가 1,2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의 무한대 넣어보면 음의 무한대고요. y절편 1이니까 음의 무한대에서 1,1을 향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죠. 계속해서 증가해서 1,2에서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y절편은 1이고요. 여기도 x절편 표시하고 싶으면 뭐 넣어보면 되겠어요. 여기 원점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어봐요. 그럼 마일 마산 마사 마산 마7 마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겠네요. 그러면 정확한 x절편은 알 수 없지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예, 이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예요. 얘는 극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세 번째, 얘도 미분을 해봅니다. 미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입니다. 얘 인수분해를 시도해보면 안 될걸요? 얘 실근이 없거든요. 예. 실근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좋냐면 이렇게 좀 처리하시면 좋아요.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어차피 부호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그러면 x축 그려가지고 이 도함수의 그래프는 안 만난다는 걸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게 항상 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항상 음이니까 여기가 이제 1일 거고요. 그럼 항상 감소한다 이거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검토를 해보세요. 음의 무한대를 넣으면 양의 무한대가 나오고 양의 무한대를 넣으면 음의 무한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에서부터 쭉 감소해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란 말이야. 나올 건데 얘들 접선의 기울기 잘 봐요. 엄청 큰 음의 값이에요. 엄청 큰 음의 값이고 이런 완전 제곱을 제가 표시한 이유는 이거 안 하고 뭐 꼭지점을 구해도 상관없어요. 표시한 이유는 1에서 가장 큰 기울기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알면 조금 더 자세한 그래프가 가능하니까 F1의 값을 구합시다. F1은 얼마죠? 1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 1,1에서 최대의 기울기를 갖고 그 최대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예요. y절편 3이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제 마음 같지 않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온 형태의 그래프란 말이에요. 패드에다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프고요. 여기가 3이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얘도 지금 극점이 없잖아요. 얘도 지금 극점이 없죠. 예. 그래서 3차 함수가 항상 뭐 극점을 갖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 비교해볼까요? 세 개의 문제를.
극점이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실근을 갖게 되면 중근인 경우 어차피 극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이 중근이죠. 얘는 방정식의 근의 관점에서 보면 중근이잖아요. 중근일 때 극값 없었고 허근일 때도 극값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근일 때만 극값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만 극값을 갖는 거니까 극대와 극소는 쌍으로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극소가 있으면 극대도 있어야 되고 극대가 있으면 극소도 있어야 되는 3차 함수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3차 함수, 모든 종류의 3차 함수는 점대칭이거든요. 여기서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대칭이에요. 얘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대칭이에요.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다면 제가 못 그려서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점대칭이어야 돼서 180도 회전시켜 보면 그래프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점대칭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3차 함수의 문제를 푸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3차 함수는 점대칭이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4차 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보내봐요. 얘가 결정하겠죠. 그럼 음의 무한대의 극한도 양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의 극한도 양의 무한대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뭔가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관점인 거죠. 기본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는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 이러니까 인수분 해야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도 연습을 한 거고요. 인수분해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못 그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못 그릴 만한 게 없어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뭐 외우라고 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자, 안 외웠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안 외웠어요. 그럼 못 그리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뭐냐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중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호만 필요한 거죠. 그죠? 내가 여기다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3차항이 12x의 세제곱이니까 음의 무한대를 넣으면 음의 무한대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양의 무한대를 넣으면 양의 무한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해야 되냐면 x절편이 마이라고 1하고 2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부호만 보면 되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절편만 맞춰가지고 이렇다고 그냥 그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간격이 좀 더 멀고 1과 2 사이의 간격이 좀 더 가까우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보다 더 좋겠네요. 이해됩니까? 부호를 보시면 양이어서 이 점이 극소, 이 점이 극대, 다시 이 점이 극소가 됩니다. 아, 극소는 두 개고 극대는 하나군요. 맞아요. 얘들 극값이니까 계산해야죠. f-1 계산해 보시면 계산 과정 생각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이고요. f1을 계산해 보시면 얘가 22예요. 값이 이제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비율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라는 거고, XY축도 이제는 생략하겠습니다. XY축을 뭐 절편 표시하는 것도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항상 또 필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겠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그럼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두 개의 극소값의 대소가 중요해요. 얘하고 얘요. 두 번째 극소값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fx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여기가 1, 22, 여기가 2, 17이다. 그냥 22가 17보다 위에 있고 17이 마이너스 10보다 위에 있으니까 된 거라고요. 이걸 막 비율까지 맞춰서 그리면 그래프가 너무 이상하게 그려져서 오히려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에 모르더라도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는 거죠. 다만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내용이긴 한데, 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기본적인 패턴이 뭐냐면 3차항이 계속 양수일 때 이렇게 생겼어요. 음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건 둘 다 극점이 있는 경우잖아요. 여기 두 개의 극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극점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사실상 두 점이 모여서 얘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도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표시한 점들 이거 두 개는 3차 함수의 대칭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 0 될 때랑 0이 안 될 때랑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요 세 개하고 음일 때도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이거 있어요. 이게 다예요. 그럼 6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기본적으로 모양이 6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억하는 방식도 이제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3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4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설마 이렇게 생긴 거냐라고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좀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가 이제 얘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얘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생각해 보시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3차 함수를 많이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체득하는 부분이라서 막 벌써 외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자, 5번도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죠. 양의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와서 다시 양의 무한대로 가는 형태고요. 이렇고 인수분해 과정을 생략해보면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3차 함수의 그래프 우리 모르는데 어떡하냐라고 하면 괜찮다고 했어요. 3차항의 개수 양수이기 때문에 음의 무한대 넣으면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넣으면 양의 무한대. 그럼 음의 무한대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 형태의 그래프일 거고, x축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2개밖에 안 만나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원래 3개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중근이 있다는 말은 마이너스 1에서는 이렇게 접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양 이렇게 되는 거죠. 0 되는 위치를 표시해 보면 f-1하고 2거든요. f-1는 얼마냐면 16이네요. 예. 그다음에 f2는 마이너스 11이에요. 계산 과정은 생략했고요. 그럼 여기서 fx를 그린다고 하면 보세요.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런 관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마이너스 1 대 16 이니까. 그러면 이걸 반영해 보면 양의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했죠?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마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y는 fx가 될 거고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이 지점이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1,16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극소의 지점이 2, 마이너스 11인 거죠.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런 형태요.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이제 절편 필요하고 하면 그때 구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네. 굳이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도 좀 이상한 모양이 나왔네요. 그쵸? 얘는 극소가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몇 개의 그래프를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극한하고 도함수의 어떤 그래프의 개형, 이런 것들만 잘 알고 계시면 모든 종류의 이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사실상 그릴 수는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이 내용을 조금 일반적으로 관찰해 볼게요. 아까 앞에 제가 했던 얘기이긴 한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관찰하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결국은 도함수의 근이 몇 개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도함수로 만든 방정식이요.
3차 함수 미분하면 2차 함수니까 2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2차 방정식은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때랑 이중근일 때랑 허근일 때랑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랑 두 번째 중근 알파를 가질 때랑 세 번째 허근을 가질 때랑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XY축은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프의 모양만 보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는 얘기는 도함수가 어떻다는 얘기냐면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그 3차는 계속 양수일 때 하려고 하니까 그래프 조금만 밑으로 내릴게요. 예. 칸이 좁아가지고 작게 그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일 거고 이때는 이렇게 되겠죠? 허근이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예. 부어보세요. 증, 감, 증이죠. 증, 영, 증이죠. 얘는 그냥 증이죠. 예. 그러니까 얘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 아니면 첫 번째 그래프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접선의 길이 0 됐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있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이때 여기 이 지점이 극점의 위치니까 x는 알파, 여기 이 지점이 x는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지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x는 알파. 허근은 당연히 표시할 수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거죠. 뭔가 표시할 수 있다면 이 점은 뭐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을 때 저 2차 함수를 그죠? 예,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f 프라임 x의 식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 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a가 양수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a가 양수일 때예요.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하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뒤집히겠죠? 그죠? 예, 방향이 뒤집힐 거니까. 그러면 3차 함수 뒤집히겠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는 그래프 생략하고 3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아니 공간이 있으니까 그냥 그려볼까? 이창의 개수가 음수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f 프라임 x가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도함수의 그래프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좀 되게 쉬워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예. 그럼 이 경우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의 형태니까 fx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기가 극소의 위치인 x는 알파 여기가 극대의 위치인 x는 베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때요? 감소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는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그러면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지점이니까 이 지점이 중근의 위치인 x는 알파가 되는 거고, 세 번째 그래프는 그냥 계속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감소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이 나오는 지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어딘지는 저 2차 함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셔야만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칭점이 되는 거죠. 모든 종류의 3차 함수는 점대칭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극값이 없거나 둘 다 존재해야 된다. 극대 하나만 있거나 극수 하나만 있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프에서 다 보이시죠? 극점이 있다라고 하면 극대극수가 동시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극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극값이 존재할 조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합니다. 극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사실 극대와 극소가 둘 다 있단 말이거든요. 그럼 3차 함수의 극값이 존재할 조건이라고 문제에서 표현을 했으면 3차 함수를 미분해서 만든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4차 함수는 그래프의 복잡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양수인 경우만 그릴게요. 음수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해하죠? 그 다음에 사실 도함수도 조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서 완벽하게 좀 일반적으로 보긴 어렵고, 그래도 해보긴 할게요. 얘가 이제 4개나 되잖아요, 그죠? 더 좁게. 네 개를 그릴 수가 있나? 좁아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밀어넣어 볼게요. 저거 미분해서 만들면 3차 방정식 나올 거 아니에요. 3차 방정식이 세식을 가지면 이런 모양이겠죠. 알파, 베타, 감마요. 그리고 중근과 하나의 실근인데 중근이 크냐 한실근이 크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모양을 할게요. 꼭 이렇진 않습니다. 알겠죠? 더 큰 게 중근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중근을 가지면 도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리고 알파만 실근이면 허근을 가지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약간 이런 느낌이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느낌이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느낌이어도 되는데, 뭘 그리든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왜 의미가 없냐면 이것만 의미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뭘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기가 애매한 거죠. 그냥 이거 그려놓을게요. 근데 여기는 극점을 꼭 가질 필요는 없고 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어보시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인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원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건 뭐예요? 감증이니까 기본적으로 모양이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일단 여기에 알파, 여기에 베타, 여기가 감마인 건 맞는데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극소가 왼쪽에 있는 극소보다 더 작은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f'x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죠? 아무거나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려놓은 거고 극대와 극소를 동시에 갖는다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은 극소 두 개를 구해가지고 만약에 알파일 때 극소가 더 작다라고 하면 그래프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그건 이제 문제마다 다른 거니까 보고 하시면 되고, 저는 무슨 의미로 쓴 거냐면 그냥 극소 두 개랑 극대 하나를 갖는다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 앞에서 우리가 그렸었잖아요, 그죠?
예쁘게 그리기 힘드네. 그냥 적당히 주세요. 예.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 같고,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지점이 있고요. 여기가 알파, 극소가 되는 지점이 베타, 이런 거고, 이것도 중근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면 그래프도 모양이 좀 바뀌겠죠. 예. 그냥 극소 하나만 존재한다 정도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삼중근을 가지면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거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차 함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예. 모든 종류의 다항함수는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맞춰서 그려야 되는 거고, 그 규칙을 우리가 완벽하게 반영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2차 함수를 그렸다라고 착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 2차 함수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그냥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니까 그냥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되는 거냐, 그럼 이거 똑같은 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도함수가 이제 점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완벽하게 선대칭으로 나오는데, 왜 도함수가 점대칭이면 원래 게 선대칭이냐, 이런 것도 미분 활용을 좀 배워보셔야 알거든요. 뭐 어쨌거나. 그런데 얘는 대칭 구조는 안 나오고 약간 뒤틀린 느낌인데, 그래프의 모양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예. 저 부분은 당연히 뭘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 극소의 우측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걸 찾아가지고 표현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뭐 감소하냐 증가하냐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미분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제 저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거 제가 지금 그린 거랑 유사하게라도 떠올릴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 가면 갈수록 이제 이해도에 깊이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 벌써부터 고민하시면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 굳이 설명을 해주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따라가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함수의 함수값이 커지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잖아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휘청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 생각해 보시고, 뭐 안 들면 괜찮아요. 안 들면 괜찮고 나중에 해도 돼요. 예. 이 그래프 4개를 잘 관찰해 보세요. 음이라고 하면 그냥 위아래가 뒤집힐 뿐이니까 이 그래프 4개를 다 관찰해 보시면 얘는 극점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없는 경우는 없고, 극소가 존재하는 경우는 3개가 있고, 극대가 존재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고요. 극소가 존재하면 반드시 2개 존재해야 되는 경우죠. 그쵸?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화 시키냐면, 극대가 존재하는 그래프를 찾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실제로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그래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극대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니면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라라고 하면 이거 3개가 되는 건데, 이거 3개를 찾으시면 안 돼요. 이걸 찾아가지고 미정계수 조건을 뒤집으시면 되죠. 여집합 이용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4개의 그래프는 얘 그래프랑 얘들의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는 극대가 1개가 있고 극소가 2개가 있잖아요. 물론 이 표현은 4차의 개수가 음수로 바뀌면 또 바뀌는 표현인 거죠. 근데 얘들은 극소가 1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것들 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문제 풀 때 좀 편합니다. 이 단원이 좀 많이 빡세죠. 예. 대부분의 미분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빡세고요. 자, 5번, 6번을 보고 f'x는 0의 근하고 fx의 그래프의 개원과의 관계를 봐봐라 라고 했는데, 이 근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f'x의 부호 결정과 관련이 있거든요. 자,
자, 봐봐요. 위에 보시면 얘가 지금 단일근이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뀐 거다. 단일근이니까 부호가 바뀐 거다.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고, 얘는 중근이라서 부호가 안 바뀌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4차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차함수의 도함수에 제가 그려놨잖아요. 단일근이라서 부호가 바뀌었고, 단일근이라서 부호가 바뀌었고, 단일근이라서 부호가 바뀌었다. 근데 얘는 중근이기 때문에 부호 안 바뀌지 않냐, 단일근이라서 부호 바뀌었다. 얘도 단일근이라서 부호 바뀌었다. 이런 관점을 볼 수 있거든요. 즉 제가 f'x의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f'x의 부호를 보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 부호라는 게 x과의 교점이 단일근이냐 중근이냐에 따라서 그 부호가 변하냐 안 변하냐 바뀌잖아요. 그리고 차수를 올리게 되면 이 근이 중근이 뭐 3중근 뭐 5중근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수 중근인 경우에는 부호가 바뀌고, 홀수 중근은 단일근까지 포함한 거예요. 하나짜리 근까지 포함해서 부호가 바뀌고, 짝수 중근인 경우에는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차수를 많이 올렸을 때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복잡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f'x는 0의 근을 찾아보면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실근을 갖는 경우에만 실근의 위치에서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죠. 허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근일 때만 그래요. 예.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그리고 짝수 중근, 근의 좌우에서 f'x의 부호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홀수 중근, 얘는 단일근. 단일근은 사실 중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단일근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똑같은 특성을 가지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나중에 좀 정리 다시 하셔도 되고요. 예, 거의 다 왔어요. 자,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냥 뭐 다항함수 아닌 거죠, 사실은. 막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줬을 때 얘 보고 대충이라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이런 능력이 이제 미분 이해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함수니까 뭐 해보시는 거예요? 양, 양, 양인 거죠. 해석이 돼요? A 왼쪽에서 감소하고 있었고요. A 오른쪽에서 B까지 증가하고 있었고, B에서 다시 원점까지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C의 우측에서 증가하다가 D일 때 또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마저 증가하는 이런 형태고, 좀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보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밑에도 바로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여기 X는 A 라인을 그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X는 A 라인을 딱 그려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X는 B 라인도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X는 C도, X는 D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Y축도 뭐 여기 따라오니까 이렇게 Y축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가 X는 A고, 여기가 X는 B고, 여기가 X는 C고,
여기 x는 d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걸 반영해서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거든요. 감소하고 있었으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왔겠죠. 여기까지 감소했다. 그래. 그 다음에 증가로 바뀌죠. 여기서 증가로 바뀌는데 b까지 이렇게 증가하다가 다시 뭘로 바뀌어요? 감소로 바뀌잖아요. 예. 조금만 더 증가를 시킬게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로 바뀌는데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감소를 하고요. 그죠? 이게 어디까지 감소하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 C에서의 값하고 A에서의 값하고 누가 더 작은지 이런 거 몰라요. 그런 건 모르고 다시 증가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y는 fx일 것 같다. 이렇게 그냥 그리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지점 표시해주면 이렇게 0 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x축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함수라는 것은 함수가 증감이 어떻게 되냐만 얘기하는 거지 함수 값이 얼마냐를 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책들을 보면 x축을 아무데나 막 그려놓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알 수가 없다가 바른 표현이고요. x축을 만약에 그리라고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 f0은 0이다 이런 식으로 함수 값을 하나라도 줘야 돼요. 그럼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잖아요. f0이 0이다라고 했으면. 근데 저런 말을 안 해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그리시는 게 맞고 여기서 누가 더 작은 값이냐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증가하고 감소하고만 저 도함수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 자, 이제 9번만 풀면 끝납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자, 얘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다고 했어요. 3차 함수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얘를 미분해서 만든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이 서로 두 식은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해 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사실 세타는 사인 세타는 기하수잖아요. 그러니까 4 사인 세타 곱하기 x라고 쓰는 게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요. 플러스 1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0 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이 서로라는 두 식은 가져야 되니까 4분의 d는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또는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보다 크다는 얘긴데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세타의 범위를 보시면 실제로 어디만 가능하겠냐면 세타의 범위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 파이까지만 가능하겠네요. 자, 다음 그 값을 가지지 않을 때 똑같은 얘기죠. 예. 그럼 4분의 d가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인데 그 값을 안 가지려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같은 것까지 허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예. 그러면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부터 2분의 루트 3까지죠. 예. 따라 세타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까 우리가 구한 세타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인데 당연히 그 값을 같거나 같지 않거나니까 당연한 얘기고 이게 문제를 연달아 이렇게 출제하는 이유는 둘 중에 무엇을 물어봐도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위에 걸 풀면 아래 걸 자동으로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배운 내용이 매우 양도 많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유심히 보시고요. 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학원에서 좀 질문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